해저 5,000m. 조류도 빛도 없는 층으로 내려오면 바다는 색을 잃고 압력만 남는다. 바깥의 어둠은 단순한 검정이 아니라 무게였다. 잠수함의 외벽을 누르며 금속을 얇은 종이처럼 구긴 뒤 삼켜버릴 준비를 하는 무한하고도 무표정한 무게. 연구용 잠수함 한 척이 그 무게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부는 형광등의 백색, 공조기의 숨결, 엔진의 저음으로만 유지되는 작은 인공 생태계였다. 선원 9명은 규정대로 복도와 모듈을 오갔고 관측실에는 매뉴얼로 각인된 손동작만이 움직였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그때까지만. 첫 번째 기이함은 소리였다. 금속성의 드라이한 실내음에 한 톤 낮은 젖은 소리가 묻어들어왔다. 관측실 유리창을 향해 누군가 손톱으로 툭 가볍게 건드리는 듯한 소리. 바깥은 수천 톤의 압력이 쏟아지는 심연, 인간이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확인했다. 옅은 미소와 억지 농담이 지나가려는 순간 두 번째 소리가 더 분명하게 울렸다. 그리고 유리 표면에 그것이 보였다. 젖은 손자국. 바닷물에 오래 담가 불어오른 손바닥의 주름, 끝이 일그러져 마치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손가락. 무엇보다 불안했던 건 그 자국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찍힌 것처럼 선명하다는 사실이었다. 표면에 굳은 액체의 윤기가 남아있었고 조명각이 바뀔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다. 피부 조직처럼. 이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복도의 금속 패널 이음새가 어느새 젖어 있었고 바닥그릴 사이로 투명한 방울이 맺혔다. 닦아보면 물이 아니었다. 걸레에 스며드는 것은 검붉은 점액이었고 냄새는 바다의 소금기가 아니라 피와 녹슨 철, 오래된 내장에서 올라오는 산패의 악취였다. 그 점액이 한 선원의 손목에 닿는 순간 피부가 긴장막처럼 말려 올라가더니 반투명한 막만 남기고 벗겨져 버렸다. 살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신경은 낭창한 줄처럼 비명을 질렀다. 손등에서부터 손가락 첫마디까지 갈라진 틈에서 핏줄과 힘줄이 서걱거리며 드러났다. 피는 이상하게도 붉게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약간 점성이 있는 무색의 체액이 울컥울컥 나와 금속을 타고 번졌다. 동료가 급한 마음에 잡아 뜯어내자 금속에 눌어붙은 피부 조각이 길게 늘어났다. 찢긴 비닐처럼 반짝이며 바람도 없는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울부짖었고 울음은 엔진 저음에 섞여 함체 전체를 흔들었다. 통신실의 잡음은 그 다음의 경고였다. 처음엔 단순한 노이즈처럼 백색 소음이 파도치듯 들렸다. 그러나 파형은 곧 규칙을 가졌다. 사람의 호흡 간격처럼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길고 짧은 떨림들. 통신사는 헤드셋을 깊게 눌러쓰고 신호를 정지했는데 도리어 더 명확해졌을 뿐이었다. 그 안에 정호, 민석, 재민 같은 이름이 분명히 있었다. 이름은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게 함체 곳곳에서 울렸다. 무전기의 스피커, 금속 패널의 얇은 진동, 바닥그릴 을타고 올라오는 관 속의 공기, 심지어 두 사람의 대화 사이, 입술과 이 사이의 마찰음으로도 들렸다.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은 몇 분 안에 사라졌다. 보고서의 문장은 건조했다. 318 선원 이모 인원, 보행 중 실종. 목격자의 증언은 건조하지 못했다. 그는 복도에서 뒤돌아선 동료가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아무 저항도 없이 금속에 스며들 듯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금속이 살처럼 열리고 그 사람을 맛보듯 빨아들인 뒤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닫혔다. 바닥에는 물기가 남았고 벽에는 얼굴 윤곽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거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위치에 배치된 눈 2개와 과하게 벌어진 입이 있었다. 입가의 끈적임이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조명은 이유 없이 깜빡였다. 비상등이 켜질 때마다 공기 중의 입자들이 빛 속으로 도망쳤다. 이때부터 내부의 것들이 외부의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파이프에 맺힌 결로가 점점 진해져 한 줄기의 흐름을 만들었고 냉각수의 일정한 흐름에 다른 리듬이 섞여들었다. 누군가가 숨을 쉬는 듯한 리듬이었다. 기관실 바닥그릴 사이 바닷물과 기름과 먼지가 엉겨붙은 틈에서 새하얀 손목이 올라왔다. 오랫동안 물에 부른 피부의 색, 그러나 움직임은 살아있었다. 손목은 관절에 꺾임없이 미끄럽게 구부러졌고 손가락은 레버의 모양대로 몸을 변형시키며 감겨 들어갔다. 레버를 지키던 선원이 발로 차고 팔로 떼어내려 했지만 손가락은 고무처럼 늘어나 발목을 감았다.
감긴 자리는 즉시 하얗게 질리더니 살이 들떠 떨어져 나갔다. 매끈한 정강이뼈가 드러났고 그 위를 흰 신경섬유가 불규칙하게 진동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관 끝에 정강이를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가지처럼 갈라졌고 갈라진 틈으로 무색의 액체가 흘렀다. 피 비린내는 점점 금속의 냄새와 구분되지 않게 섞였다. 관측실의 둥근 창 바깥은 처음엔 완전한 무였다. 그런데 렌즈를 조금만 돌리면 검은 바닥을 쓸고 가는 뿌연 기운이 보였다. 모래 폭풍처럼 밀려왔다가 서서히 멈추는 기운. 그것은 물질이라기보다 방향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방향의 끝에 얼굴들이 붙었다. 생선의 비늘을 두껍게 겹쳐붙인 듯한 질감의 표면 위에 우리와 거의 비슷한 위치와 간격으로 배치된 눈과 입. 하지만 빈자리였다. 눈은 구멍, 입도 구멍이었다. 그 구멍들이 안쪽을 본다. 본다는 동사의 정의가 바뀌었다. 관측사가 그 구멍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알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졌다. 폭발이 아니라 붕괴였다. 안쪽에서부터 장력이 꺼지듯 꺼졌고 지름이 반쯤 줄어든 둥근 덩어리가 뺨을 타고 흘렀다. 엔진의 진동을 타는 불빛 아래 그의 안화에서는 미세한 촉수가 솟아나왔다. 그 촉수는 유리창 쪽으로 뻗었다가 허공의 공기를 맛보듯 흔들렸다. 관측사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눈구멍을 눌렀다. 손바닥의 살도 그 자리에서 벗겨졌다. 살과 살이 맞닿은 자리에서 같은 성질이 자라났다. 통신실에 남은 이가 무전을 열었다.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인 송수신. 하지만 문장들이 이상했다. 상등수면 상승 요청 위치 좌표까지는 또박또박 나갔다. 그 뒤에 다른 문장이 꼬리를 물었다. 열어줘.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이 했다. 음색과 호흡 간격까지 똑같았다. 이어진 구절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내가 밖에 있어. 짧은 침묵. 내가 안에 있어. 금속 패널이 얇게 떨렸다. 떨림이 단어의 자음을 만들고 배관의 공기가 모음을 만들었다. 말이 배 내부에서 조립되는 광경. 통신사는 송신 스위치를 꺼버렸다. 하지만 말은 끊기지 않았다. 말은 이제 무전기의 소유가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 토하는 소리가 났다. 일반적인 구토음과 달리 안쪽에서 무언가 찢어지며 밀려나오는 소리였다. 달려가 보니 한 사람이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몸을 말아 올리고 있었다. 그의 입은 사람의 입보다 훨씬 뒤까지 열려 있었다. 혀는 짧아졌고 대신 포개진 근육층이 그 자리까지 기어나왔다. 처음 떨어진 것은 검은 점액이었지만 곧 붉은 조직이 뒤를 이었다. 작은 위의 절편, 간의 모서리, 끊어진 장 간막이. 해부학 교과서의 판화처럼 정확한 순서로 내장이 역류했다. 기침을 할 때처럼 복근이 수축할 때마다 새로운 덩어리들이 튀어나왔다. 동료가 손을 뻗어 붙잡자 내장은 손목에 감겼다. 감긴 순간 피부가 젖은 종이처럼 투명해졌고 힘줄과 뼈대가 바깥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얽혀 넘어졌다. 몸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금속은 물컹거렸고 살은 단단했다. 어느 쪽이 함체였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코너를 돌자 벽이 열리고 있었다. 문처럼 여닫히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얇은 이음매에서부터 젖는다. 젖은 선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무언가가 밀려나왔다. 팔이었다. 손목도 손등도 손가락도 사람과 비슷한 개수와 배치를 가졌지만 길이가 불규칙했다. 그 손가락 중 하나가 가장 가까운 가슴을 향해 곧장 파고들었다. 사람의 흉곽은 생각보다 잘 열린다. 갈비 사이사이의 공간은 얇은 막으로 봉해져 있을 뿐이었다. 그 막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촉감으로 찢겼고 폐는 공기 대신 바닷물의 리듬으로 떨렸다. 피는 금속과 만나자마자 색을 잃었다. 붉음이 희석되어 무채색의 바다에 흩어졌다. 폐포는 거품이 아니라 동그란 주머니처럼 떨어져 나와 바닥을 대굴거렸다. 그 사람의 발목이 마지막으로 떨었다. 발 뒤꿈치 밑에서 새하얀 힘줄이 활처럼 당겼다 끊어졌다. 시간의 감각은 망가졌다. 시계의 바늘은 움직였지만 숫자의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엔진의 저음은 아직 살아있었다. 통신사는 그것에 매달렸다. 소리만이 현실이라는 믿음. 그는 기관실까지 기어들어갔다.
바닥 격자 사이로 올라오는 것들을 발꿈치로 밀어 떼어냈다. 발꿈치에 각질층이 물러져 흘렀고 피가 아닌 물 같은 액이 신발 안을 채웠다. 그는 서지 차단 레버를 찾았다. 밝은 빨강. 인간을 위해 설계된 선명함. 그가 레버를 움켜쥐는 순간 잔해처럼 곳곳에 박힌 혀 같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여 그의 손가락 사이를 하찼다. 손톱 아래의 살이 물러났다. 손톱이 들썩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레버를 내렸다. 잠수함의 전기 생태가 한 번 꺼졌다. 그 짧은 암흑은 모든 소리를 잠깐이나마 지웠다. 그때 그는 두 가지를 봤다. 하나는 리벳 구멍마다 안쪽에서 튀어나온 작은 혀들이 잿빛 공기를 맛보는 모습. 다른 하나는 그릴 밑에서 사람의 손목과 닮았지만 아무의 것도 아닌 손목이 천천히 올라오는 장면. 그 손목의 표면은 금속 같기도 생채 같기도 했다. 만지면 생각이 묻어날 것 같은 질감. 그 손목이 레버를 다시 올리려 할 때 그는 손등으로 내려쳐 그 관절을 부러뜨렸다. 부러진 곳에서는 피도 기름도 아닌 필름 같은 막이 길게 늘어났다. 조명은 돌아왔고 붉은 비상등은 동안 더 깊어졌다. 공조기에서 나오는 공기는 더는 산소의 냄새가 아니었다. 조류가 바위에 남기는 점액과 창고에 던져둔 녹슨 철판의 냄새, 오래된 생선 비늘의 건조한 비린내가 한꺼번에 들이마셨다. 혀가 미각을 잃고도 그 맛을 인지했다. 혀의 표면이 까슬까슬해졌고 미래가 촉수처럼 솟았다. 그는 자신의 귀가 따끔거림을 느꼈다. 귀 안쪽 어딘가에서 작은 자갈이 굴러가는 것 같은 감각. 바다의 염이 내이의 깊은 곳에 남긴 기념품이 자라는 느낌. 그때 통신실의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상등 상승 낮고 울컥이는 목소리.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이 아니었다. 비슷했지만 다르다. 자신의 목소리를 오래 들려줬더니 바다가 모사한 것 같았다. 관측실의 창으로 마지막으로 시선이 갔다. 창 바깥에 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처음에 흉내는 벗겨졌다. 그 아래에 진짜 형상이 드러났다. 구멍이 켜켜이 겹쳐진 표면. 그 구멍은 시선의 방향이었고 먹이의 방향이었고 길의 방향이었다. 구멍들이 동시에 깜빡였다. 깜빡임의 간격이 종소리의 박자와 같았다. 3번. 깜빡 깜빡 깜빡. 깜빡임이 끝나자 조명은 꺼졌다. 꺼짐은 두 종류였다. 하나는 전기가 없어지는 기술적 속어, 다른 하나는 빛이 갈 곳을 잃는 물리적 속어. 둘 다 일어났다. 빛은 더 이상 반사되지 않았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마저 윤곽을 잃었다. 그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등의 존재를 잃었다. 그러나 소리는 남았다. 심해의 소리는 축축했고 금속의 소리는 메말랐다. 그 사이에 사람의 소리가 붙었다. 사라진 이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불렸다. 이름이 소리라는 사실이 무서웠다. 소리는 길을 만든다. 길은 문이 된다. 문은 어디든 통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문을 닫으려 했다. 이름. 자기 이름의 모음과 자음을 머릿속에서 해체했다. 아, 이, 우에, 오를 소리나지 않게 쪼갰다. 숨을 거칠게 섞었다. 혀를 윗잇몸에 붙이고 천천히 내렸다. 발음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로만 호흡을 채웠다. 그 잠깐 동안 어둠은 조금 덜 미끄러웠다. 그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어둠이 새어들어왔다. 손가락 사이에 가느다란 틈새들이자 문이었다. 손가락을 꽉 붙였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살이 합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인간의 몸은 의외로 쉽게 경계를 바꾼다. 그리고 그는 기관실의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쇠와 쇠가 맞물려 부르는 진동, 팬이 공기를 찢는 소리, 밸브가 잠기는 소리가 한 덩어리로 뒤엉킨 지점. 소음은 벽이 되었다. 그 벽은 얇았지만 단단했다. 어둠의 혀들이 더듬지 못하는 벽. 그는 벽 뒤에 숨었다. 숨는 동안 배는 아주 조금 위로 밀려났다. 상등수면 상승장치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소리를 증오했고 사랑했다. 소리가 그를 살렸다. 기록은 거기서 끊긴다. 블랙박스의 마지막 구간은 사람의 숨 비슷한 파형과 절단음으로 가득 차 있다. 높은 주파수의 비명이 갑자기 잘리고 낮은 주파수의 길다란 선이 눌어붙어 있다. 끝에서는 둔탁한 금소금을 3번 친 듯한 봉봉봉이 찍혀 있다. 종이라거나 벨이라거나 그 중간 어딘가.
그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수색과 구조 그리고 나중의 회수 계획은 모두 계획으로만 남았다. 위치 좌표는 점점 흐려졌고 신호는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바다 위를 지나는 어선들의 청취 기록이 적혔다. 일정한 밤 시각에 같은 위치를 지날 때 배 밑에서 종소리가 올라왔다. 3번. 이어서 사람의 이름이 불렸다. 회항한 선원이 몇 주 후 병원에서 귀 검사를 받았다. 고막은 멀쩡했다. 그러나 내이의 깊은 곳, 의사들이 평생 보지 못한 층에서 소금 같은 결정이 자라고 있었다. 생리식염수를 떨어뜨리면 결정은 미세하게 깜빡였다. 깜빡임의 간격은 그 종소리와 같았다. 의사는 농담처럼 말했다. 귀가 취향을 가졌다고. 그는 웃지 않았다. 바다가 남긴 것은 물과 죽음만이 아니었다. 바다는 소리를 남긴다. 소리는 길이다. 길은 초대다. 초대는 명단을 필요로 한다. 명단의 첫 줄에는 언제나 이름이 있다.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는 존재, 문을 열어주는 존재, 스스로의 경계를 내주는 존재. 누가 처음 문을 열어주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 손자국이 처음부터 안쪽에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금속의 틈, 입술의 틈, 손가락 사이의 틈, 생각과 생각 사이의 얇은 구멍들. 해저 5,000m는 멀다. 하지만 틈은 가까이 있다. 밤이 깊을수록 집안의 소음은 줄어든다. 냉장고의 윙 소리도 형광등의 찌직도 난방의 순환음도 모두 하나둘씩 꺼진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다. 그 소리가 무당벌레처럼 가볍고 빨라질 때 혹시라도 다른 리듬이 섞여 들으면 조심해라. 3번의 둔탁한 울림. 그리고 누군가가 이름을 부른다면 그게 내 목소리일지라도 대답하지 마라. 이름의 모음을 입술로 만들기 전에 목구멍에서 거칠게 끊어라. 그리고 소리를 켜라. 너의 세계에서 나는 소리를. 선풍기, 물 끓는 소리, 설거지에 유리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발걸음. 소음은 벽이 된다. 벽은 어둠의 혀를 막는다. 잠수함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지도에는 좌표가 사라졌지만 바다는 좌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배의 관측창에는 아직도 얼굴들이 붙어 있을 것이다. 얼굴이었을 뻔한 구멍들. 그 구멍들은 물 밖을 본다. 물 밖은 너다. 너는 아직 이름을 갖고 있다. 이름을 잃지 말고 그러나 함부로 부르지도 마라. 어느 날 내 벽지의 이음매가 습기를 머금을 때, 내 바닥의 틈에서 의미 없는 물방울이 올라올 때, 그 소리를 물이 아니라 소리로 듣는다면 기억해라. 소리는 길이고 길은 문이고 문은 한 번 열린 뒤로 닫히는 요령을 잇는다. 그리고 그 문턱을 가장 먼저 넘어오는 것은 언제나 너의 이름이다.